자, 우리 교재 53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70년대 이후에 정부 실패의 흐름이 있었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요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NPM하고 뉴 가버넌스로 이렇게 흘러갔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자 보세요. 정부 실패 이후에 어떤 새로운 행정개혁의 흐름들이 있었겠죠, 그죠? 이걸 다 총괄하는, 이 두 개를 다, 이 모든 거. 다시. 정부 실패 이후에 등장한 정부개혁을, 가이 피터스라는 학자는 뭐라고 명명했다? 거버넌스라고 명명한 거 알았죠? 이제 그전에는 오히려 이런 구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버먼트였는데, 새로운 정부를 개혁했으니까 이제는 뭐라 그런다? 거버넌스. 그러면서 이제 피츠버그 대학 석좌 교수인 가이 피터스는 이 거버넌스를 4가지 모형으로 명명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무슨 모형? 참시, 탈, 신.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참시, 탈, 신. 그래서 참여 모형이 있고요. 시장 모형이 있습니다. 탈 내부 규제 모형이 있고, 탈 내부 규제라는 것은 재량을 부여한다니까 통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적게 한다는 거예요? 통제를 적게 하는 거니까 무슨 모형? 저통제 모형. 다시 무슨 모형? 저통제 모형. 신축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근데 이거는 잘 보면 눈치 빠른 분은 벌써 눈치챘죠. 왜냐하면 요거 참여 모형은 뉴 가버넌스를 뜻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우리 시장 모형하고 탈 내부 규제 모형은 우리가 이제 탈 내부 규제는 공무원들한테 재량을 부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무슨 관리주의? 신관리주의로 해석될 수 있죠, 그죠? 요거는 그래서 합치면 NPM하고 비슷하고, 요거는 참여를 강조하니까 뉴 가버넌스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시험 문제에는 피터스라는 학자는 언제 이후에 정부 실패 이후에 등장한 개혁들을 그 사람은 가버넌스라고 명명하고 크게 몇 가지로 정리했다? 4가지로 정리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너무 쉽죠? 참여 모형은 기존의 정부의 문제점은 시민 참여가 부족하거나 부하들의 참여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민 참여라든지 부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관리 개선 방법들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 모형은 당연히 여기는 기존 정부는 뭐가 없다? 시장은 경쟁 체제잖아요, 그죠? 뭐가 없었다? 경쟁이 없었다. 독점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성과급 같은 거는 전형적인 관리 방식에서 경쟁 체제를 구현한 거죠. 자, 옛날에는 연공서열식으로 승진했는데 개방형 임용은 민관 경쟁을 통해서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조 방식에서도 개방 이런 거 있고, 저통제 모형, 우리 기존에 많은 규칙이나 규정 때문에 정부가 실패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통제를 줄일 수 있는 분권화 같은 것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신축 모형은 반대말이죠. 기존 조직은 경직적이고 항구적이다. 한번 만들어지면, 한번 뽑히면 평생 공무원이고 한 번도 없어지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신축 모형에 의한 정부 개혁을 싫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시험에 붙었는데 2년 계약직 공무원 시켜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신축 모형식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들은 기존 조직의 문제점을 지나치게 항구적이고 경직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간단하게 요즘에 시험에 좀 잘 안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준비됐죠? 자, 그래서 우리 53페이지 보면 가이 피터스 정부 실패 이후 정부개혁을 전부 다 뭐라고 명명한다? 이 사람은 거버넌스라고 명명합니다. 알았죠? 거버넌스로 명명하는데, 자, 시장 모형 동그라미, 시장 모형, 자, 독점 동그라미, 독점. 구조개혁은 민영화 민간위탁, 관리 동그라미, 경쟁 성과급 개방형. 딱 봐도 경쟁지향적인 관리 맞죠? 경쟁지향적 관리. 자, 정책 결정은 가격 기능. 시장에 의해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 자연스럽게 정책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참여 모형. 자, 문제점 동그라미. 개청제, 직권적, 상명하복, 지시. 자, 구조개혁 동그라미. 분권화, 시민참여, 부하 참여죠. 참여를 위해서는 평면 조직 밑줄, 팀제. 아무래도 이제 평면 조직이 부하들이 참여하기가 훨씬 좋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참여관리 동그라미. MBO, TQM. 나중에 봅시다. 정책결정 동그라미. 참여를 많이 하면 옛날에는 지시했는데 이제는 대화와 토론, 소통을 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정책결정 동그라미. 대화, 협상, 협의, 회의. 됐습니다. 탈, 내부 규제 모형 또는 탈 규제 모형이라고 그래요. 저 통제 동그라미. 탈 규제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점 동그라미. 내부 규제 동그라미. 구조개혁 동그라미. 특별한 처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관리 동그라미. 맨 끝에 내부 규제 철폐. 뭐 아주 많은 규칙과 규정, 업무 처리 절차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자, 좋은 정책 결정은 역동성. 그래서 기업가적 정부 모형입니다. 특이하죠. 기업가적 정부 모형은 시장 모형에서 바람직한 정책 결정 방식이 아니에요. 알았죠? 시장 모형에서는 가격에 의한 정책 결정을 강조하지만 기업가적인 정부 모형은 마치 정부 관료들이 기업가가 되어서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축 모형 동그라미. 문제점 동그라미. 영속, 항구, 경직. 구조개혁 동그라미.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직을 선호하겠죠. 그죠? 신축 모형이니까 가상조직, 임시조직, 잠정조직. 계약직과 같은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관리를 선호합니다. 정책 결정은 잠정적이고 임시적이란 말은 이것저것 한번 실험을 해본다는 거죠. 그죠? 실험 동그라미. 실험 동그라미. 생각외로 이제 요즘에는 조금 출제가 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중요하니까 방금 내용대로 보시면 되겠고, 표 내용은 우리가 방금 봤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59페이지로 돌아오셔서 교재 59페이지 13번 신공공 서비스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59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정부 실패가 있었고, 큰 흐름은 NPM이 있었고, 뉴 가버넌스가 있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뉴 가버넌스는 NPM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양자의 공통점도 있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비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NPM하고 완전 철학이 다른 것이 바로 NPS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NPS. 자, 한번 교재 읽어보시죠. New
Public Service 맞죠? New Public Service. 그냥 한글로 바꾸면 신공공 서비스론이죠, 그죠? 신공공 서비스. NPM에 대해서 완벽하게 비판적 입장입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배가 있고 방향, 스티어링을 하는 거는 정부고 노젓기는 정부 이외의 행위자들 해야 된다는 이 NPM의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 실패를 일으킨 당사자가 누구죠? 정부잖아요, 그죠? 정부들이 자기들이 실패해놓고 자기들이 다시 방향 잡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 배, 국가로 상징되는 이 배의 주인은 관료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국민이죠. 기업에서 보는 고객이 아니라 국민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국민들의 담론이나 소통을 통해서 공익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이 배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실패한 관료들이 이 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 즉 결정권을 국민들한테 부여하고 광범위한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민주적 감론 과정을 잘 설계하면 그 결과물은 공익이라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serve.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 다시 뭐라고요? 봉사와 헌신. serve then steer. 방향 잡기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방향 잡기는 누가 강조한 거다? NPM이 강조한 거죠. 방향 잡기가 아니라 봉사와 헌신. 다시 뭐라고요? 봉사와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2017년 여러분, 자,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어요. 원자력, 여러분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는 여러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발전소가 사고가 터지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 여러분 자녀, 손자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기존의 원자력 할까 말까는 소수의 관료들과 전문가들, 국회의원들 같은 국민의 광범위한 이해관계가 투영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무슨 조사를 해보자? 공론조사를 해보자. 공론조사는, 자, 여러분이 나는 안 뽑혔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무작위 추출을 해가지고요 2만 명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예,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6에 찬성이 4였거든요. 처음에 할 때. 그 2만 명한테 혹시 11월 달에 천안에서 2박 3일 공론 조사를 하는데 참여할 의향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겠냐? 그랬더니 몇 명이? 500명이 네 했거든요. 자, 이 2만 명이 여러분들도 안 뽑히고 나도 안 뽑혔지만 모든 사람들이 뽑힐 확률이 똑같았으니까 누구나 다 평등하게 뽑힐 확률이 있었죠. 그 참여한 500명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하는 500명이었다고. 남자 여자도 50%.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민주당 똑하고 우리 국민의힘도 똑같고 직업적으로도 다양하게. 이거는 과학의 문제니까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명씩 50개의 조를 나눠가지고 조별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찬성하는 집단하고 반대하는 집단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 500명하고 질의응답 과정을 거쳤어요. 이 공론화 과정을 붙이는 이유가 여러분도 사실 어떤 정책을 결정한 입장을 정할 때
몇 명의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의 입장을 받고 하잖아요. 그죠? 전문가의 의견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씩 조별 토론할 때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직업적으로, 성별적으로, 지역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내 생각이 좀 바뀔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죠.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선언했어요? 저는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수용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이런 걸 이제 협동적 구조, 공유된 결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죠?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이 결정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정권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지나고 나서 했더니 또 이랬었다는 거야. 근데 세 번째 물어보니까 쏙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입장만 고수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내가 그 대화에서 참여해서 내 선호를 기꺼이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뽑힐 수 있었고 그 과정에 뽑혀서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거고, 수기성이라는 거는 무슨 마음? 열린 마음으로 내 선호를 기꺼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물어봤는지 아세요? 혹시 당신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 결정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수용성이 찬성하는 애들이나 반대하는 애들은 전부 다 몇 프로? 90%가 넘었어요. 90%가. 그래서 수용성. 그래서 원자력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죠.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과거에는 공익은 선언적으로 국민들과 유리된 소수의 대리인들이 결정했죠. 정치가들이나 관료들이 결정했지만 이제 공익은 민주적 담론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죠. 민주적 담론을 하면 자연스럽게 공익이 결정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MPS. 정부 실패를 야기한 정부가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 배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누구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 어떤 대화? 자, 같이 해봅시다. 등대숙 수용. 시작. 등대숙 수용. 담론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한 사람은 그 공동체를 뭐 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고, 열린 마음으로 내 선호를, 내 입장을 기꺼이 바뀔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내가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대화를 뭐라 그래요? 담론이라 그래요. 담론. 여자친구하고 음식점 메뉴 정하는 거는 담론이 아니죠. 그런 여자친구의 답이 있잖아. 아무거나는 뭐야? 최근에 내가 가장 많이 말한 것 중에서 골라봐 이거잖아. 담론은 뭐라고요? 등대숙 수용. 공무원은 이 과정에 뭐 해야 된다?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여기는 MPM은 공무원들을 뭐로 봐요? 성과급 같은 걸 좋아하는 이기적인 인간, 뭐로? 기업가로 보지만, 자 여러분 살아오면서 청직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청직이? 스테워드. 청직이가 뭐냐면 우리 소설의 벙어리 삼룡이는 맨 마지막에 마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잖아요. 그죠? 청직이는 뭐냐면 나의 일을 시킨 내 주인한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근데 지금 국민들은 공무원이나 정치가들한테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 그러고 시켰는데, MPM에서는 공무원이나 정치가들은 이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이기적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가 줘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MPS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죠? 이쪽은 우리 뭐라 그래요? 청직이. 다시 뭐라고요? 청직이.
이쪽은 성과급 주는 거에 반응하지 않고 공직 봉사 동기. 자, 같이 해보죠. 시작. 공직 봉사 동기. 다시 시작. 공직 봉사 동기. 공직 봉사 동기에 반응해요. 예를 들면 이타심. 정은경 본부장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정은경 본부장님이 의사잖아요. 그죠? 장관이 되고 받는 연봉이 의사로 한 5년만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연봉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물어봤대. 국회의원이. 아니 지금 이 의사로 30년 공무원 하셨는데 너무 연봉이 뭐 재산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의사 지 동기들하고 똑같은 동기 의사들은 뭐 몇백억씩 벌었을 텐데 너무 작은 거야. 왜 이렇게 하셨어요? 물어봤대.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의료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안전해지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사명감과 보람감이 있다는 거야. 우리 정은경 본부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국종 교수님 아시죠? 워카 신고 침상에서 자고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잖아. 그 사람은 뭐에 반응 안 해요? 요거에 반응 안 하죠? 이런 공무원들 이런 거에 반응하는 이타심 맞죠? 애국심 이런 것들을 반응하는 사람을 우리 뭐라 그런다? 청지기들은 돈 준다 그러면 일을 잘 안 하고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예 하겠습니다 돈 적어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 공무원을 청지기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공직 봉사동기라고 합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NPM적 개혁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우리 결정과 집행을 구분해서 집행기능을 책임 운영기관화하면 결정과 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각기 따로 논다. 뭐라고요? 분절화. 우리가 이제 저태 했을 겁니다. 잘 연결되어 있으면 커플링이죠. 그죠? 커플링인데 뭐 커플링은 반지도 되지만 커플링은 낀다는 말은 니와 내가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디커플링은 반대말이죠. 뭐겠어요? 니캉 내캉 연결이 잘 안 된다. 결정과 집행이 유기적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죠? 공동화 연습을 발생한다. 그러면 정부 실패를 야기했던 관료제는 조정이나 통제, 직권화 등을 통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분절과 파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자, 정부 실패를 야기한 관료제에서 벗어나자. NPM은 무슨 관료제? 탈관료제. 맞죠? 상명하복이 아니라 재량과 인센티브와 성과관리 강조했죠. 근데 그게 잘못되면 뭘 야기한다? 분절을 야기하죠. 그러면 관료제를 통해서 재직권, 재규제, whole of government 이게 이제 whole이라는 단어가 전체적이고 종합적이라는 뜻이죠. 통정부, 연계된 정부, 총체적 정부. 관료제를 탈관료제와 관료제를 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스트 NPM이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NPM? 포스트 NPM. 이제 NPM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보완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기 신공공관리론이라고 번역 안 하고 탈 무슨 관리? 신공공관리. 다시 무슨 관리? 탈 신공공관리라고 합니다. 재직권, 재규제, 합체적, 총체적 정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쭉 지나오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분 합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어요. 특히나 이제 2016년이 되니까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가 개고생했죠.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고생했죠. 자, 세상의 문제가 전혀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구가 주는 시대에 산다고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과거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정치가 새로워져야 되고 경제, 사회가 새로워야 되죠. 새로운 표준이나 운영 방식이 필요하니까 뉴 노멀. 자, 해봅시다. 무슨 노멀? 뉴 노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전혀 우리가 살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 등장하고 있죠. 새로운 정치의 노멀, 표준 정상이란 뜻이죠. 노멀, 표준적이다, 정상적이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환경이 등장했으니까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무슨 시대? 뉴 노멀의 시대. 다시 무슨 시대? 뉴 노멀의 시대. 그러면 기존의 사회 문제들이 엄청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져요. 위크드란 단어가 사악하다, 나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역하면 이걸 난제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저출생의 문제는 진짜 해결하기 어렵죠. 자, 다시 뉴노멀 환경에서는 무슨 문제가 등장한다? 사악한 문제, 행정 난제. 다시 뭐라고요? 위크드 프로블럼. 그럼 전혀 새로운 국정 운영이나 행정 운영 방식이 필요하겠죠. 특히나 NPM이 초래하는 공공가치의 실패. 자, 다시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무슨 가치론? 공공가치론. 다시 무슨 가치론? 공공가치론. 자, 요즘에 시험 말입니다. 보즈만이라는 학자는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이나 정부에 의해서 어디에서 공급되든지 상관없는데 꼭 지켜야 될 공공가치가 7가지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걸 못 지키면 무슨 가치 실패? 공공가치 실패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를 통해서 작년에 나왔죠, 그죠? 지도 그리기를 통해서 공공가치론 주장했고, 무어라는 학자는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가치 무슨 론? 창출론. 다시 뭐라고요? 공공가치 창출론. 이 사람은 전략삼각형. 다시 무슨 삼각형? 전략삼각형을 통해서 공공가치를 창출해내고, 공무원들은 갑니다. 이제는 기업가가 아니라 이 전략삼각형을 관리하는 무슨 관리자? 전략관리자. 다시 무슨 관리자? 전략관리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공공가치론이 잘 되기 위해서는 베네핏과 코스트를 비교하는 공공가치 회계. 다시 무슨 회계? 공공가치 회계를 강조했습니다. 내용은 잘 안 나오니까 이 두 개를 좀 구분해 주세요. 알았죠? 자, 다시 공공가치론은 보즈만의 공공가치 무슨 론? 실패론하고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으로 구분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략삼각형과 무슨 관리자? 전략관리자. 무슨 회계? 공공가치 회계. 안에 내용은 안 나오니까 자, 요거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보즈만은 공공가치 회계를 강조했다. OX, X, X. 그죠? X. 자, 무어는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를 강조했다. OX, X, X. 요 공공가치로는 어떤 흐름에 기초하느냐면 요겁니다. 자, 저번에 했잖아요. 그죠?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부 실패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개무시당했던 소수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관료제 옹호론. 여러분, 관료제 옹호론은 여러분들이 이게 정부 실패는 관료제가 일 잘 못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관료제 옹호론은 아니야. 정부 실패를 이야기했던 관료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뭐 했다? 옹호했는데 이 사람들이 1985년에 자,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자, 같이 해봅시다. 무슨 서거? 블랙스버거. 시작. 블랙스버거. 이 블랙스버거라는 동네에서 일단의 학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선언했냐면 정부 실패, 관료제 실패는 잘 들으세요. 이거 우리나라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하고 정책에 실패하는 거는, 잘 들으세요? 공무원들이 실패하기보다는 정치가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서 정치가들이 막 추진하려고 입법을 만들고 압력을 하면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패하면 정치가들이 공무원들이 문제예요. 내가 공무원들을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거지. 관료들의, 정치가들의 관료 때리기. 그리고 관료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있는데 정치가들이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관료들이 일 못하는 것처럼 계속 갈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직업주의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 컨셉이 뭐라고요? 관료들은 일을 잘하고 있는데 정치가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관료를 때리고 공격해서 국민들이 관료들이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정부를 NPM은 리인벤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부가 일 잘못하고 있으면 정부를 뜯어 고쳐야 되죠. 근데 자, 관료들은 일을 잘해요. 정치가들이 지금 부당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부가 일 잘하니까 인벤트 할 필요가 없죠. 재정립, 리파운드, 파운드가 파운데이션, 말해서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리파운딩, 재정립해야 된다. 다시 뭐라고요? 정부를 재정립해야 된다.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행정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신행정학과 관료종으론, 무슨 선언? 블랙서브가 선언, 정부기능, 재정립운동. 이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줘요? NPM적 개혁으로 조금 이제 행정의 역할이 좀 경시됐는데, 최근 무슨 시대? 뉴노멀. 다시 뭐라고요? 뉴노멀. 행정 난제가 많아지는 시기에서 무슨 가치론? 공공 가치론이 부상하면서 그동안 완전히 아시죠? 아웃사이드로 취급받았던 뭐요? 관료종으론, 무슨 선언? 블랙스버그 선언, 정부기능, 재정립운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배경 설명하고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준비됐죠? 13번. 우리 교재 59페이지 보면, 자, 신공공 서비스의 공적 담론 밑줄, 시민 참여 밑줄. 배경에서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NPMR 찬성해요? 반대해요? NPMR 반대하죠. 그죠? NPMI 비판 밑줄. 자, 국민을 수동적 고객으로 보고 정부 주도의 방향 잡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 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 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론적 배경, 민주적 시민이론. 맞죠? 시민들이 공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과정. 무슨 이론? 민주적 시민이론, 공동체이론, 담론이론, 조직상 인도주의. 관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의 수호자? 공익의 수호자, 시민이익의 대변자. 옆에 공간이 있죠? 요거 한번 써보시죠. 요거 STEWARD. 공무원들은 뭐다? 스테워드. 다시 뭐라고요? 스테워드. 청지기. 공무원들은 뭐다? 청지기. 스테워드. 자, 동그라미 1번. Serving then steering. 맞죠? Serving then steering. 방향 잡기가 아니라 헌신하기, 봉사하기. 담론을 통한 공익의 달성. 담론을 통한 공익의 달성. 담론을 통한 공익의 달성. 자, 행정의 목적은 공익이죠. 그죠? 공익은 무슨 과정? 민주적 담론 과정의 결과물이다. 다시 말하고 민주적 담론 과정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다시 무슨 사고?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맞죠?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민주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라고 나왔어요. 알았죠? 전략 사고와 민주적 행동. 밑에 전략 합리성 별표. 국민들하고 소통 대화를 많이 해라 그랬으니까 무슨 합리성? 소통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전략 합리성과 소통 합리성. 고객이 아니라 시민 동그라미. 그죠? 국민을 뭐로 봐야 된다? 시민. 국민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자, 공무원들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니까 법 절차도 준수하고 성과도 내고 민주적 시민의식도 갖춰야 되니까 행정에 대한 책임이 다양하죠.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책임성, 책임의 다원성 밑줄. 다면적, 복합적 행정책임. 법도 준수하고 헌신하고 성과도 내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알았죠? 뭐 전문성도 발휘해야 돼. 그 다음에 생산성뿐만 아니라 사람도 중시하다. 사람을, 국민을, 관료를 생산의 수단으로 인식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빠바 노동자들 사고 나고 나서 이때까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파리바게트는 노동자들 사고가 나는데도 계속 사고 나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들의 관점이 왜요? 사람을 뭐로 보는 거야? 그냥 썩어 버리는 기계로 보는 거죠. 너무 기분 나쁩니다, 사실. 뭐, 그 가맹점주들은 좋은 사람들인데 그 정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사람은 뭘로 대우해야 됩니까? 사람으로 대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생산성의 수단, 성과급을 주는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 시민의식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됐습니다. 단점은 뭐 이렇게 그죠. 너무 시민들한테 담론을 많이 하면 행정의 역할이 좀 축소될 수 있죠. 그죠? 동그라미 1번. 다양한 단체와 조직 이익을 조정하는 정부 역할을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다.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그죠? 좀 말은 좋지만 너무 어떻습니까? 추상적이고 규범적이고 철학적이기 때문에 실천 대안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지만 맨 밑에 세 번째 칸 행정 재량. NPM은 공무원들한테 과감하게 넓은 재량을 허용하죠. 그죠? 근데 신공공 서비스로는 재량은 필요하지만 뭐가 수반되어야 된다? 제약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된다. 밑에 공유된 리더십. 맞죠? 무슨 리더십? 공유된 리더십. 무슨 구조? 협동적 구조. 맞죠? 협동적. 지웠지만 여기서 아까 했잖아. 뭐라고요? 자, 공론조사는 공식적인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실질적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국민이 가지는 무슨 구조? 공유된 리더십. 무슨 구조? 협동적 구조. 자, 공무원들이 반응하는 건 뭐라고요? PSM. Public Service Motivation. 공직 봉사 동기. NPM 가보세요. NPM은 공무원들을 이기적 인간을 보니까 뭘 좋아해요? 성과급을 좋아하죠. 성과급을 좋아하지만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무원들을 뭐로 본다 그랬어? 아까 공익의 대변자로 본다 그랬죠. 이타심, 봉사, 헌신, 사회봉사 체크, 헌신, 약자보호, 애국심, 스테워드. 뭐로 본다? 스테워드. 청지기로 본다 그랬습니다. 청지기. 넘어갑시죠. 밑에 편 읽어보시죠. 다음 페이지. 공론조사입니다. 동그라미 1번 피시킨 체크해 주시고, 피시킨이 91년도에 피시킨. 1번 여론조사 더하기 수기. 여론조사에 수기 과정을 포함시킨 거죠. 그죠? 과학적 표본 추출 밑줄. 과학적 표본 추출. 밑에다가 대표성, 콤마, 평등성이라고 써보세요. 과학적 표본 추출을 통해서 대표성과 평등성을 확보했죠. 그죠? 자, 지워버렸네. 그죠? 여러분, 자, 처음에 2만 명 뽑을 때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뽑힐 확률이 똑같았어요. 그러면 평등한 거죠. 그래서 500명이 왔잖아요. 그죠? 500명이 우리나라 인구 구성을 대표했다는 말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 대표성과 평등성을 지닌 확률 표본을 통해서 몇 명? 500명을 선발해가지고
4번 사전교육, 항고세모와 공론화 과정, 질의응답, 토론, 대화, 투표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거죠. 그죠? 장점, 대표성, 평등성, 수기성, 충분한 정보 제공. 옆에다가 콤마 찍고 수용성 쓰시고, 수용성. 아까 했죠. 그죠? 등대쑥 수용. 다시 무슨 수용? 등대쑥 수용. 무슨 수용? 등대쑥 수용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알았죠? 이것도 질문이야. 기출 질문이야. 공론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적이 있다. OX? O. 실시된 적이 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보다는 여러분 시간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500명 중에 중간에 탈락하면 대표성을 상실합니까? 평등성을 상실합니까? 대표성을 상실하죠. 실제로 여러분 500명이 다 온 게 아니라 470명이 왔거든요. 470명. 예를 들면 여러분 5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 안 와버리면 20%니까 좀 대표성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500명 중에 한 30명 정도 안 왔으니까 한 10%도 안 되니까 그죠? 대표성 문제가 조금 그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중간에 탈락하면 뭘 상실한다? 대표성을 요까지 시험 나왔습니다. 넘어가시죠. 62페이지 탈신공공관리. 광희 동그라미. 광희는 신공공관리론을 비판 보완 밑줄. 비판 보완 위에다가 이후에 등장이라고 쓰세요. 이후에 등장. 포스트 NPMR 여러분 여기 잡으세요. 포스트 NPMR 이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본도 쪽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포스트 NPMR 그냥 이 포스트에 한번 집중해요. 포스트라는 단어가 이후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광의로 하면 NPM 이후에 등장했단 말은 NPMR 뭐 비판하거나 보완하는 거죠. 그죠? NPM 이후에 NPMR 비판 보완하는 이론 모두를 뭐라 그래요? 포스트 NPM이라고 그러는데 이 광의에는 뭐도 있어요? 뉴 가버넌스도 있고 NPS도 있고 공공가치론도 있고 또 당연히 협의의 포스트 NPM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시험 문제는 요것만 나옵니다. 협의의 포스트 NPM은 무슨 문제? 분절화 문제. 다시 무슨 문제? 분절화 문제. 다시 뭐라고? 분절화와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이론? 전통적 관료제의 전략적 활용을 강조하면 무슨 NPM? 협의의 NPM인데 여러분들이 포스트 NPM인데 특별하게 말이 안 나오면 여러분 그냥 무조건 협의의 개념으로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협의의 개념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협의 동그라미. 크리스텐션, 레그레이드 체크해 주시고 눈팅 해주세요. 크리스텐션과 레그레이드. 무슨 문제? 분절화의 치유, 분절화의 치유 별표. 전통관료제의 긍정적 측면 결합. 맞죠? 전통관료제의 긍정적 측면을 결합시킨 거. 그 NPM을 치유, 보완하기 위한 거지. NPM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대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NPM을 대체하는 거 아니다 밑줄, 치유, 보완, 동그라미. 1번부터 8번만 외우면 그냥 쉽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1번. 우리 같이, 제가 크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같이 읽으면서 조금 작게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 축소. 2번. 재집권화, 재규제. 3번. 총체적 정부, 합체적 정부, 통정부. 4번. 역할 모호성의 제거, 명확한 역할관계 창출. 잘하는 건 계속 해야 되겠죠. 그죠? 공공민간 파트너십. 직권화 역량 및 조정의 정대. 중앙의 정치적, 행정적 역량 강화. 각국의 환경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다. 1번부터 8번 그냥 던져놓고 딱 보면 있는 거 어떻습니까?
포스트 NPM의 특징으로 고르세요. 이렇게 오겠죠. 그죠? 대충 여러분 이 단어의 반대 단어들 느낌이죠. 자, 분절화, 파편화의 반대 단어. 재직관, 재규제, 총체적, 합체적 정부, 역할 모호성의 제거. 맞죠? 대충 단어의 어감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행정하기 쉬우면서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돼. 그냥 대충 감으로 해도 때려 맞춰도 되는데 이 단어는 되고 이 단어는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또 행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법학하고 좀 다르니까. 그래서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블랙스버거 선언입니다. 1985년 밑줄. 1985년 신행정학 또는 관료제 옹호론을 개성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서상 그러니까 자, 7번 보시면 이게 시험 나왔어요. 이게 나왔다고. 다시 뭐라고? 블랙스버거 선언 다음에 신행정학이 등장했다. OX? X. 그죠? 신행정학을 개성한 게 무슨 선언? 블랙스버거 선언이고 블랙스버거 선언을 개선한 게 무슨 기론? 정부 기능 재정립 운동이죠. 최근에 공공가치론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신행정학을 개성. 위에다가 관료제 옹호론 같은 거 적어주면 좋을 거고요. 근거 없는 관료 후려치기. 배싱이란 단어가 아까 제가 소프트하게 말했을 때는 때리기고, 그죠? 좀 세게 말하면 관료 후려치기. 관료 때리기라고 단어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발표. 사회 문제 해결. 이건 신행정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그죠? 신행정 여러분, 흑인 폭동, 60년대 흑인 폭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주장이 무슨 행정학? 신행정학이었습니다. 블랙스버거 선언은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 사회적 상황을 비판하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관료 때리기를 비판한다는 거죠, 그죠? 3번 행정우위적 정치행정 이원론. 왜 이원론이에요? 정치가들이 행정을 때리면 안 되니까 행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되겠죠. 몇 원론? 이원론이죠. 행정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죠. 행정우위적 정치행정 몇 원론? 이원론. 행정우위적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3번 전문직업주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주의? 전문직업주의를 강조하고 90년대 리파운딩 밑줄짝 정부기능 재정립운동으로 연결됩니다. 15번 공공가치론. 신공공관리의 공공성 약화 밑줄. 신공공관리론이 초래한 무슨 약화? 공공성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가치를 강조한 이론. 보즈만의 공공가치 실패론. 자, 보즈만은 공공가치 실패를 중요합니다. 시장 또는 공공부문이 공공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급해도 되고 정부가 공급해도 되는데 바람직하게 지켜야 될 공공가치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무슨 가치 실패? 공공가치 실패라고 그럽니다. 이 기준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목만 읽어보시죠. 저는 내용을. 시작. 가치 표출과 결집 메커니즘의 왜곡. 공공가치 결집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무슨 왜곡이다? 가치 표출 메커니즘의 왜곡이죠. 불완전 독점. 정보 독점이 공익에 부합해도 민간을 민영화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3번 혜택 숨기기. 전 국민에게 제공 밑줄. 제한되거나 특정기.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 자 부자는 세금 깎여주고 서민은 증세하는 것은 혜택 숨기기죠. 공공가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제공자의 부족.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 1차 대확산이 있었을 때 마스크가 시장에서 공급됐죠. 그때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었잖아요. 무슨 부족이에요? 제공자 부족. 그럼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러분 공적 마스크 제도 했죠. 1번 주민등록번호 1번 6번은 월요일날 몇 장? 2장. 2번 7번은 화요일날 2장. 기억나시죠? 그때 정부가 개입한 것이 바로 공공가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단기적 시계.
장기적 시기에 따른 일련의 행위가 공공가치에 반하는 것이 예상될 경우 단기적 시기에 따른 대안이 선택된다. 장기적 고려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 업무를 처리하는 거. 자원 대체, 만족할 만한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존해야 함에도 정책은 대체 가능성에 초점 맞추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저 생활과 인간 존엄. 그냥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안 나왔으니까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 자, 지도 그리기는 누구 거? 지도 그리기는 보호조만 거. 밑에 표는 안 나와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지도 그리기는 누구 거? 보호조만 거. 넘어가시죠. 뭐의 공공가치 창출론이 있습니다. 뭐의 공공가치 창출론. 자, 신공공관리 비판 밑줄. 신공공관리를 뭐 하는 이론이다? 비판하는 이론이다. 자, 무슨 관리자? 전략관리자. 다시 무슨 관리자? 전략관리자. 동그라미 3번 공공가치 회계. 단순하게 공공가치 회계는 누구 거? 무엇 거? 전략관리자는 여러분 밑에 있죠? 무슨 삼각형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전략삼각형. 이번에 전략삼각형은 요 세 가지. 자, 정당성과 지지의 환경. 정당성과 지지의 환경을 구축해서 공공가치를 창출하고 운영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공무원은 무슨 관리자가 돼야 되겠어요? 전략 관리자가 돼야 되겠죠? 아주 쉽게 해결되죠? 무슨 삼각형? 전략 삼각형. 이번에 다음 중 전략 삼각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죠? 정당성과 지지의 환경, 공공가치의 창출, 무슨 삼각형? 운영 역량. 무슨 관리자? 전략 관리자. 전략 관리자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넓은 의미의 뭐? 넓은 의미의 포스트 NPM을 다 했죠. 그죠? 넓은 의미의 포스트 NPM을 다 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합시다.